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급수의 성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의 문제를 풀 때 사용할 성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두 급수 시그마 n 이퀄 1부터 n까지 무한대까지 an과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을 수렴값을 각각 s와 t라고 할 때입니다. 자, 1번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가로 안에 an 플러스 bn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각각의 시그마의 합과 같다. 급수의 합과 같다. 그래서 s 플러스 t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2번은 뺄셈도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 3번은 뭐냐면 수열의 일반항 an이죠. an의 그 상수 c를 곱했을 때 이 상수 c는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cn인데요. c를 앞으로 빼내서 c 곱하기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an으로 계산할 수 있어서 그 결과는 cs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요. 먼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보기를 한번 볼게요. ANA 급수가 3이고요. BNA 급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럴 때 시그마 3AN 마이너스 BN이란 일반항, 새로운 일반항이죠. 이 값을 급수를 계산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일단은 각각의 급수의 뺄셈으로 쓸 수 있고요. 여기 3이 있죠. 3은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3 곱하기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급수 빼기 bn의 급수 됐죠? 그래서 3 곱하기 3 빼기 마이너스 1 그래서 10이 된다 라는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톡톡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곱셈, 그러니까 수열의 곱셈에 대해서는 이 시그마의 각각의 시그마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bn이죠. 그러니까 일반항이 an 곱하기 bn인데 이거를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급수 곱하기 bn의 급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발례를 들 수 있어요. 자, 이거 먼저 이 생각부터 이 발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n 곱하기 bn의 급수 요 값은 각각의 급수의 곱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거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발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무한 등비 급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무한 등비 급수, 그러니까 공비가 2분의 1일 때, 3분의 1일 때, 6분의 1일 때, 이 세 개를 한번 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무한 등비 급수 공식을 알면 그대로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2분의 1일 때만 한번 부분합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부분합 시그마 k 콜 1부터 n까지 하고요. 2분의 1의 k 승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1항부터 n항까지 등비 급수가 돼서 등비 급수의 합을 이용하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1 마이너스 공비 r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2분의 1 그리고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요. 분모 분자에서 2분의 1, 2분의 1 소거가 됐고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가니까 2분의 1의 무한대 승 이거는 0이 되죠. 결국에 이 값은 얼마가 되느냐면 1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을 우리는 좀 생략해서 계산하잖아요. 1 마이너스 1분의 r분의 a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 3분의 1 분의 첫 번째 항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값은 3분의 2분의 3분의 1이 돼서 2분의 1 6분의 1도 마찬가지죠. 공비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1 마이너스 r분의 a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1 마이너스 6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6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1에서 6분의 1을 빼면 6분의 5분의 6분의 1이 되니까 이 값은 5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한 등비 급수를 계산했어요. 그죠? 계산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그마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근데 이 값은 우리가 이제 그 거듭제곱의 성질에 의해서 지수 성질이죠.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 6분의 1의 n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은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값과 이제 각각의 급수의 곱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시그마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 n제곱 곱하기 시그마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 n제곱. 각각은 아까 하나는 1이었고 하나는 2분의 1이었잖아요. 1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면 2분의 1입니다. 어때요? 같지가 않죠? 그죠? 자, 이건 같지가 않아요. 같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들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면 돼요. 다시 교과서로 들어갈게요.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N의 급수는 5이고요. BN의 급수는 마이너스 2일 때 다음 급수의 합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번부터 뭐 차례대로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앞에서 배운 성질을 적용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인데요. 자, 그러면 각각의 급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equal 시그마 k equal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 2an이 되겠죠. 플러스 시그마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 3bn. 일단 이렇게 한번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앞으로 쓰겠습니다. 앞에 있는 요 수열의 앞에 있는 곱해진 수는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배 시그마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3배 시그마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조건에서 각각 5와 마이너스 2로 주어졌잖아요.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5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얘를 계산하면 4라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도 같은 과정을 거쳐요.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수열에 곱해진 수는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알면 이렇게 바로 처음부터 5를 앞으로 내고 시그마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 an 마이너스 4 시그마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 bn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 곱하기 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얘를 열심히 계산하면 33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수학 이야기가 있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재밌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탈리아 수학자 이 그란디라는 수학자가 제시한 문제예요. 뭐냐면 일반항이 마이너스 1인 그러니까 초항은 1이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2인 그런 급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무한등비 급수인데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짝수항까지 부분합을 계산하게 되면 그 값이 0이에요. 근데 홀수항까지 부분합을 계산하게 되면 그 값은 1입니다. 그러니까 이 급수의 합은 급수의 값은 0이냐 1이냐 그렇다고 발산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았었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왜냐면 우리는 이 급수의 수량과 발산은 일반항의 극한값을 가지고 판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일반항인 마이너스 1의 n-1승을 극한을 취하게 되면 0이 아니에요. 진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수열을 가지고 이제 어떤 급수의 무한급수가 초기에 만들어졌을 초기에요. 굉장히 논쟁이 있었고 더구나 놀라운 게 여러분 라이프니츠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미분을 만든 사람입니다. 만든 수학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분을 만든 수학자가 뉴턴이냐 라이프니츠의 논쟁이 있지만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미분 개념은 라이프니츠가 만든 겁니다. 굉장히 그 천재적인 수학자도. 근데 그런 라이프니츠조차도 이 평균값인 2분의 1이라고 주장했었어요. 그런 정도로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무한급수가 초기에 그러니까 17세기 무렵에 이제 처음 도입이 됐을 때 굉장히 개념이 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개념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각자의 어떤 수학자들 각각이 자기만의 주장을 가지고 있었다. 통일되지 않았었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